서대문구 등 서울 6개 자치구의 수건 사업인 서부경전철이 20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이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동안 서부경전철 사업은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더 반가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개요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게 20년 된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20년 만에 본궤도에 올라간 건데 그러려면 20년 전으로 저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죠. 예. 딱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에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그러니까 그 개략적인 서부경전철에 대한 사업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완벽한 노선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그냥 계획만 발표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게 민자로 처음에 할 것인가 공공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8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민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고요. 서울시에서 2008년도에 발표를 했을 때는 현재 이제 은평구의 세절에서 동작구의 장승배기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동작구에서는 물론이고요. 관악구에서도 우리까지 지하철을 뚫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강력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서울시가 고민에 들어가게 되고요. 2008년도에서 2015년까지 그 고민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가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현재 이제 노선도죠. 그러니까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하는 걸 발표는 하는데 이게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민자로 투자를 받아야 된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자들이 뛰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자치구에 있는 자치구 주민들은 좀 다독였는데 거기 사업자들이 끼어들질 않으니까 다시 또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지금의 이제 두산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컨소시엄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그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수익성으로 하게 되면 기업들이 그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니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좀 분산하자.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같이 나눠가지고 서울시랑 사업자가 가지고 나눠가지고 또 적자가 나게 되면 그 부담을 좀 나눠 갖자.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3년이 흘러서 이게 민자 투자 적극 심사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려서 이게 빚이라고 그러죠. 이게 경제성인데 이게 1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1.05. 그러니까 간신히 가까스로 넘었네요. 가까스로 넘어. 그런데 이 서부 경전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생기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좀 좋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생기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당장 저희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기면 너무 좋을 텐데 집값도 올라가고 교통 편익도 생기고. 근데 일단 먼저 지도를 보면서 좀 이따 집값 얘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먼저 교통 편익이 어떻게 생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쪽이 이제 서울의 서부 지역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네. 교통망이 없어요. 지금 저거는 이제 노선도를 만들겠다고 개통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노선도고 그 전에 보시면 서부 지역에는 남에서 부로 관통하는 교통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생겨나게 되면 저게 총 16개 정거장이 생기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 생기는 데가 10개 정거장이니까 10개 정거장에 지금 인근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 편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시겠죠. 그전에는 지하철 타지 못하시고 자가용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시게 되니까 그 편익이 상당히 좋아지실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그걸 단적으로 좀 이동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 은평구 세절에서 지금 현재 노선으로 저 서울대역 입구까지 가려고 한다면 38분이 걸립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6호선을 타가지고요. 합정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2호선을 갈아타고 삥 돌아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38분이 걸리는데 지금 보시면 저 노선이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냥 쭉 내려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22분이 걸려서 16분이나 단축되게 됩니다. 좋겠죠. 거의 절반이나 단축이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주변이 좋아지니까 이 집값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들썩들썩합니다. 이게 워낙에 뭐 지금 형성돼 있는 가격이 그 전에도 오랫동안 이제 20년 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도 어느 정도 투영이 됐지만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또 이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좀 이걸 보셔야 되는데 627 부동산 대책 아시죠? 예. 이게 완전히 그 규제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사실 좀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22일에 이 발표까지도 더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집값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 노선을 따라가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자, 아까 전에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지역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충암 초등학교 앞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은평구랑 그 다음에 서대문구랑 경계 지역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현재 거의 그 아파트가 없고요. 대부분 주택 지역인데 네. 서대문 쪽으로 지금 홍은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한 360세대, 70세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이 이미 끝난 상태고 그래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지금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고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은평구 쪽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는데 1, 2,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생긴 지가 입주한 지가 한 9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많게는 지금 1억 원 이상 올랐고요. 더 많이 오르는 곳은 4차입니다. 4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매수 문의도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은평 세절에서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이 된다면 교통 편익이 좀 상당할 텐데 더 연장하는 방안도 좀 고안 중인가요? 안 그래도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울시 담당자랑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인 신림선 연장까지는 연장하는 것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부 쪽에 있는 그 신림선이랑 연장을 해서 그쪽 교통 편익을 좀 더 올리겠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이게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건 밑에 부분이라면 윗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그 연장 방안이 사실상 고양시에서도 발표가 됐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창릉지구죠. 신도시 제3 신도시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에서 발표가 되긴 됐는데 이건 서울시랑은 사실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개발 주체인 LH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LH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구상뿐인 것이어서 좀 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서울시가 관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물어볼게요. 그 서부경전철이 현재까지 워낙에 하다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하나같이 조기 착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2028년까지 목표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완전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이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에 제3자 공모를 통해 이 시공사와 시행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이 최초 제안자는 두산 컨소시엄인데 최초 제안자라고 해서 무조건 뭐 사업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공모를 통해서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랑 서로 서울시랑 위인할 수 있는 사업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시간이 굉장히 좀 길게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뭐 정해졌다. 그러면 2003년까지 실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시 설계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밑에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또 이제 투자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까지 가장 빨리 해봐야 그때까지 이제 실시 설계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2023년에 첫 삽을 뜬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공기가 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아무리 다른 것들을 빨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2028년이 돼야지 가까스로 좀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주민들이 좀 그동안도 많이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또 염원이 있는 만큼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